번째는 USB 케이블을 이용한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기기의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목적은 뭐냐면요, 스마트 기기 속에 있는 사진을 PC에 가져오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찰칵찰칵 찍었는데 이제 이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꾸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요 속에 들어있는 사진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올 거냐 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고 잘 쓰고 계세요. 근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블을 연결하는 거죠. 케이블을. 자, USB 케이블 꽂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PC에다가 연결을 하면 돼요. 연결을 하면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고 나올 거예요. 장치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라고 나올 겁니다. 이거는 스마트 기기에 케이블을 꽂는 거죠. 그렇죠? 스마트 기기하고 PC를 케이블로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자동 실행이라고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동기화 시키지 마시고요. 장치를 열어 파일 보기 누르시면 됩니다. 이걸 눌러 보시면 되고요. 근데 혹시나 모르고 내가 닫았다 그러면은 내 컴퓨터에 가시면 휴대용 장치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휴대용 장치 속에 들어가시면은 두 가지가 보일 겁니다. 카드, 폰 하고 들어있는데, 카드는 외장 메모리고요, 폰은 내장 메모리고요. 이제 폰 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폰. 그러니까는 내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휴대용 장치라고 되어 있죠. 휴대용 장치 속에 여기 뭐를 들어간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폰이라고 되어 있죠. 폰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DCIM이라고 있어요. DCIM. DCIM이라는 폴더가 어디 갔느냐? 여기 있네요. 그렇죠? DCIM. 자, 그럼 여기에 DCIM 폴더가 있고요. DCIM 폴더 가시면은, 우와, 뭐가 이렇게 많지? 이게 제 건가요? 뭐를 많이 건드려 놨네요. 그렇죠? 이건 뭐야? 이게 카메라는 알겠고, 이게 카메라인데, 왜 낯선 여인 사진이 이렇게 많을까? 자, 이거는 제가 다른 거 카메라 앱 설치하면서 테스트했던 것들인가 봐요. 다 빼버리고, 카메라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카메라. 카메라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곳에 사진이 모여 있다. 있죠? 카메라라는 곳에 가면은 사진이 모여 있는데, 제가 언제 찍은 건지 이렇게 있네요. 제가 예전에 뭐 찍었나봐요. 아, 우리 선생님이시네. 김영검 선생님이시네.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냥 제가 막 연속으로 찍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지워버릴 테고.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복사해서 저쪽으로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원하는 사진을 선택해서 PC로 가져온다. 가져오는 방법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사실은요, 원하는 사진을 선택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 가져오셔야 돼요. 다 가져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카메라 안에는, 스마트폰 안에는 사진이 한 장도 없어야 돼요. 아, 두고두고 보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보시면 돼요. 얘는 보관 장소가 아니거든. 이걸 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엄청나게 찍어요. 찍어가지고 또 남이 카톡으로 보내오면 그거 다 다운로드 받아서 꽉 찼어, 꽉 찼어. 그래서 어디 가서 찍으려 그러면 저장 공간이 없습니다. 못 찍어요. 아주 미치는 거죠. 그런데 저장 공간 자체가 조그만 컴퓨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외장 메모리에다가 이제 촬영해서 글로 저장하는, 카메라 앱에 가면은 내장 메모리에 저장하겠느냐 외장 메모리에 저장하겠느냐 나와요. 그럼 외장 메모리에 저장하겠다 그러면 글로 쏙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촬영해서 보관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 일반적인 디카는 메모리 속에 DCIM 폴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기기 모델명이 떠요. 예를 들어서 캐논 뭐 100D다, 뭐 500D다, 600D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DCIM 폴더 안에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우리 전 선생님이 디카 메모리 촬영하시고 쓰시는 그 메모리 같아요. 그렇죠? 그럼 요 안에도 들어가 보면 DCIM이란 폴더가 있고, 그 DCIM이란 폴더에 들어가 보면은 분명히 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카메라 모델이 뭐 A라는 카메라다 그럼 A라고 모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보면 사진 쫙 있어요. 모든 디카는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이건 뭐냐면, 이건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니까는 주로 이거는 무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위에 있는 거는 유선이라고 보시면 되죠. 유선 방법. 무선 방법은 자 케이블을 뺄게요. 케이블을 뺐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진을 어떻게 일로 가져가겠느냐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사진을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케이블도 안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기 속에 사진을 그 네이버 있죠. 네이버 클라우드, 예전에 이제 엔드라이브라 그랬죠. 엔드라이브. 예. 네이버 클라우드 속으로 클라우드에 보관을 해요. 그 다음에 PC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가져오면 되죠. 여기 있는 사진들을 원하는 사진을 딱딱딱 선택을 해서 네이버 클라우드로 보낸단 말이에요. 엔드라이브로 보내요. 그럼 PC에 접속을 해서 네이버 로그인 해가지고 네이버 클라우드 속에 사진이 보이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사진을 딱딱딱 선택해서 가져오게 하면 되죠. 내려받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스마트폰 속에 아까 제가 찍은 사진이 아까 다 지금 한 장 남았었잖아요. 자, 그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일단은 카메라 속에 있는 그 갤러리라는 앱을 실행을 해서 사진을 보니까 여기 있어요. 지금 아까 찍은 사진이 이렇게 있거든. 그럼 얘를 꾹 선택을 해서 이동한단 말이에요. 여기 다른 데랑 연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는 밴드로 공유할 거냐, 카카오로 할 거냐, 뭐 네이버 블로그로 할 거냐, 네이버 클라우드로 할 거냐, 그럼 네이버 클라우드로 보내겠다 이거죠. 그럼 이 사진이 네이버 클라우드로 여기 이제 올라가라 그러면 착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이버 클라우드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줍니까? 우리 컴퓨터에서 네이버를 실행하겠죠. 그렇죠? 여기 어디 갔어? 네이버를 실행을 해서 네이버에서 로그인을 하겠죠. 네이버로 로그인을 하면 네이버 클라우드에
요 사진이에요. 좀 전에 올린 사진이 이 사진이거든요. 예. 네이버 크라우드 안 되는데? 어디가요? 안 되는데 핸드폰에서. 어디서 안 되나요? 스마트폰에서 안 돼요? 아니면 PC에서 스마트폰에서요? 예. 아, 업데이트 안 하셨나 보다. 업데이트 했는데. 네이버 크라우드 업데이트 하셨어요? 예전에 엔드라이브라고 돼 있었고요. 예. 앱을 엔드라이브라고 돼 있으면 안 되고요. 예. 엔드라이브를 실행해 보시면은 예. 네이버 크라우드라는 걸 업데이트를 해요. 그래야만이 돌아가요. 앱을 까는 게 아니고요. 앱을 깔아야죠. 네이버 크라우드. 네, 네이버 앱을 깔아야 되는데 과거에 엔드라이브라는 앱이 있었잖아요. 엔드라이브 앱. 예. 예, 그걸 쓰시는 거죠. 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이버 크라우드에 보관한다 그러는데 이때 네이버 크라우드 앱을 설치하셔야 돼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네이버라는 인터넷 앱을 이용해서 보내기도 힘들고요. 그럴 땐 복잡해져요. 아니 그 전에 네이버 엔드라이브 사용했던 사람들도 다시 또 예, 그러면 업데이트를 하셨으면 되죠. 그러면 공유하는 기능이 있다면 제가 이따 봐드릴게요. 예. 자, 일단은 이 사진을 제가 선택을 해서 내려받기를 누르면은 저장하겠습니까? 그럼 저장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저장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뭔 사진이 잘 찍었다 못 찍었다가 아니라 제가 찍은 사진을 이제 받은 것 뿐이에요. 이렇게. 이게 뭘까? 무슨 열매 같은 거를 제가 찍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찍은 겁니다. 뭐 특별한 사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 예. 그럼 이걸 다운받으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에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PC 스마트폰은 여기 있고 컴퓨터는 옆에 있는데 손이 연결이 돼 있지 않으니까 제 3의 공간에다 보냈다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제 3의 공간으로 보내려니까 매개체가 있어야 되겠죠. 매체가 있어야 뭐 갔다가 올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제일 만만한 게 네이버 크라우드라는 걸 우리가 많이 쓰니까 네이버 많이 쓰시잖아요. 안 쓰시는 분들은 뭐 회원가입을 새로 하기 벅차시면 안 하셔도 되지만 네이버 크라우드라는 곳에다가 사진을 보내자 이거지. 그럼 보냈다고 치고 그러면 PC에 로그인해보면 거기에도 사진이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가져오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문제는 그럼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네이버 크라우드로 어떻게 보낼 거냐? 네이버 앱을 이용해서 갈 거냐? 아니면 인터넷을 실행해서 주소에다 네이버에 찾아가서 거기서 일일이 하나씩 할 거냐?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가장 편한 거는 네이버 크라우드라는 앱을 여기다 설치하면은 스마트폰에다 설치하면은 사진을 선택을 해서 사진을 꾹 누르면 얘를 어디로 공유하겠다라고 메뉴가 뜨거든요. 그러니까는 스마트폰은 꾹 누르고 있으면 우리 PC로 말하면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게 꾹 누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공유하겠다. 밴드로 공유하겠느냐, 어디로 공유하겠느냐 물어요. 그럼 네이버 크라우드로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네이버 크라우드라는 목록이 안 나오면 뭐예요? 안 까는 거지. 네이버 크라우드 앱을 깔아야 그 목록이 뜨겠죠. 그런데 굳이 지금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냥 유선을 연결해서 쓰셔도 되잖아. 그렇죠. 근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무선 연결하는 게 있잖아요. 좀 키스나 그 깔리게 안 깔리면 안 되잖아요. 어디가 안 깔린다고? 끝에다가 예. 키스 프로그램에 그 아, 키스요? 예. 키스는 쓰지 마세요. 불편해요. 그러면 사진이 안 뜨는데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 핸드폰이 인식이 안 된다고요? 예. 아니요. 다 인식이 됩니다. 여기서 안 됩니까, 지금요? 여기서 돼요. 되죠? 예. 그럼 댁에서 안 된다고요? 네. 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USB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은 화면에 뭐라고 떠요? 여기 스마트폰에 뭐라고 떠? 스마트폰에 MTP로 연결할 거냐, 카메라로 연결할 거냐 물어요. 또 LG 제품은 충전할 거냐, PC로 연결할 거냐 뭐 묻거든요. 스마트폰에서. 그러면 데이터 기기, MTP인가 데이터 기기로 연결하겠다고 하셔야 돼요.
LG는 또 충전을 하겠다 그러면 충전만 하고 있지 데이터는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 들어가면 이게 인식이 되잖아요. 예, 자동 인식이 될 거예요. 안 돼서 LG 거 해보면 안 되더라고요. 아니면 저걸 드라이버를 깔아야죠. 드라이버. 예, 올려 이 스마트폰 드라이버. 내려박기는 뭐예요? 여기? 올리기는 내 PC에 있는 거를 예. 인터넷이라는 거로 보내는 거고 아, 내려받기는 인터넷에 있는 거를 내 PC로 가져오는 거고요. 업로드, 다운로드. 키스 프로그램 뭐 그리고 키스 네이버 네이버 MTV X 있고 가이드를 키스 있잖아요. 설치해야 돼요. 그걸 해놓으니까 뭐 설치하라고. 한동안 되다가 또 안 되더라고요. 저도 키스를 쓰다가 안 써요. 불편해서요. 자동 인식하면서 필요 없잖아요. 자동 인식이 되는데 자동 인식이 안 되더라도 전 그걸 안 쓰고요. 뭐를 쓰냐면 멀티미디어 자료실에 있나요? 모비전에 프로그램 자료실에 있나? 여기 있네요. 스마트폰 USB 드라이버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시면은 68번이 USB 드라이버 다운로드라 그래서 삼성전자 거는 여기 있고요. LG 거 밑에 있는데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 연결이 됐어요. 이렇게. 여기 키스도 있는데 여기 통합 USB라고 있어요. 통합 USB. 예, 얘를 설치하시면은 키스고 뭐고 다 연결이 되는 건데요. 통합 USB 드라이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설치하시면 돼요. 그럼 LG가 된다말입니다. LG는 LG 거로 따로. 여기 보시면 LG 거는 여기 LG 모바일이라고 있거든요. LG 통합. 그럼 이제 LG 창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제품 번호를 찾아야 돼요. 내가 쓰는 게 LG V10인지 뭔지 V10이다. 그럼 V10 선택을 하면 거기서는 통합이 없습니까? 예. 여기 있네요. 그렇죠? 모바일 드라이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얘를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은 스마트 기기하고 내 PC가 자동으로 착 연결이 돼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걸 안 해도 인식이 되는데 인식이 만약에 안 된다면 이걸 하셔야 돼요. 다운받으면 되는. 쓰시면 되고요. 첫째로 여러분들 스마트폰은요 컴퓨터보다 복잡해요. 아는 사람은 쉽지만 모르는 사람은 더 복잡한 거예요. 첫째, 컴퓨터는 뭐라도 창이라도 크지. 얘는 창이라도 조금 해가지고 특히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뭐뭐 해보셨어요? 대부분 카톡 이런 거 외에는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카톡은 저보다 박사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분들이 그래 제가 카톡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놀라세요. 아, 선생님이 왜 카톡을 몰라요? 안 해보니 어떻게 알아? 해봐야 알지. 많이 해본 사람이 대장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근데 저는 카톡을 거의 안 하거든요. 혹시나 누가 뭐 카톡으로 보내면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장만 쓰고 해요. 예, 대화한 게 어딘지 찾는 것도 어쩔 때 헤매기도 하고 그래요.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그런데 다른 것들은 많이 해보거든요. 이래 해보고 저래 해보고. 그러니까는 남들보다 좀 더 아는 겁니다.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엑셀을 사용하려면 엑셀을 깔아야 되고 포토샵 작업하려면 포토샵을 깔아야 되는 것처럼 카톡을 하시려면 카톡을 깔아야 되는 거고 밴드를 하시려면 밴드를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라우드 하시려면 크라우드 깔아야 돼요. 네이버 하시려면 네이버를 깔아야 되고 전자우편을 사용하려면 메일 깔아야 되고 그냥 기본 제공하는 것도 있는데 별도로 설치를 하셔 쓰시는 게 가장 좋다. 그럼 크라우드 이거 업데이트 하면서 어딜 가서 해야 됩니까? 자기가 알아서 업데이트 합니다. 아, 자기. 예. 지가요 사용하다가 바뀌었어. 근데 내 핸드폰에는 안 바뀌어 있거든. 그러면 사용 못하게 막아요. 야 요거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업데이트 하고 합시다 하고 해요. 그러면 뭐 그래라 그러면 알아서 예. 그리고 화면에 떠요. 몇 개 업데이트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려고 보면 업데이트 하라 그러지. 그러면 업데이트 하랴 그 다음에 하려니까는 또 짜증이 나는 거야.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늘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제 사진은 그렇게 해서 보내고 받았다라고 치고 어차피 우리는 여기는 예문 갖고 할 거니까
각자 사진 갖고 하려면 다 헷갈려서 못해요. 자, 한번 볼게요. 인터넷 실행하셔가지고 교재 자료실 들어오세요. 교재 자료실. 제 홈페이지 교재 자료실 들어오셔가지고요. 하나, 두 번, 세 번째. 2016 중보 쉽게 배우는 사진 촬영과 포토샵 편집에서 성한당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학습 자료실이라는 게요? 요렇게 있을 거예요, 요렇게. 교재 자료실. 아, 그렇군요. 공방 밑에. 예, 공부방 말고 교재 자료실. 공방 밑에. 예, 가보시면 이렇게 우리 교재 그림이 보일 겁니다. 몇 번이에요?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사진 촬영. 네. 성한당. 자, 책 그림 보이시죠? 예. 그럼 책 그림 바로 위에 보면 이렇게 회색으로 또 이게 사이트 링크 1번이라고 써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예. 뭐 315-5128-A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 거. 예. 예, 그거 클릭하셔가지고요. 저장하세요. 저장되는 시간은 오래 걸릴 거예요. 뭐 600 몇 메가인가 이렇게 되니까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 저장하시고 두세요. 먼저 얘를 꽂을 겁니다. 본체 보시면 USB 메모리 꽂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얘를 하나 꽂을 겁니다. 자, 보실 때 요렇게 보시면 금속 단자가 있어요. 금속 단자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게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세워서 꽂아야 되는 컴퓨터도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잡으면 위에 올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렇게 틀면 돼요. 오른쪽, 왼쪽으로. 예, 거꾸로 틀면 팔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왼손으로 잡지 마시고 오른손으로 잡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꽂든지 아니면 왼쪽으로 돌려서 그래서 꽂으시면 돼요. 꽂으시면 이렇게 보세요. 소프트웨어 설치한다고 나오죠? 좀 기다려 볼게요. 이렇게 내 컴퓨터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정민이라고 해서 몇 기가 뭐 번호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예, 이 꽂혀 있으면 제대로 된 거고요. 이렇게 다 나왔나요? 네. 자,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아도비라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아도비. 얘를 잘 보세요. 여기 다운로드 보이세요? 왼쪽에? 예. 얘를 끌고 다운로드라는 것으로 쓱 갖다 놓으세요. 여기. 얘를 다운로드라는 것으로 이렇게 쓱 갖다 놓으시라고. 아도브 CS4가 있고. 예, CS4요. 그 설치 방법도 있는데. 아, 그러니까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네. 이 밖에 있는 거 아도비 포토샵 CS4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얘를 통으로 어디에다가 여기 즐겨찾기 밑에 보면 다운로드라는 거 있잖아요. 이리로 이렇게 끌고 가면 복사가 되는 거예요. 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요 몇 분 남았습니다라는 게 창이 자동 사라질 테고요. 그때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 이렇게 포토샵이 복사가 다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즐겨찾기 곳에 가면 다운로드라는 폴더가 있어요. 다운로드라는 폴더.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가보시면 지금 요렇게 아도비 포토샵 CS4라고 하는 게 복사가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를 자 보세요. 밑에 USB 메모리 보이시죠? 여기 보면 USB 메모리 있잖아요. 내 거. 그럼 얘를 쓱 끌고 거기다 뚝 갖다 놓으면 복사가 또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끌고 아니면 얘를 이렇게 하세요. 복사.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그래 내가 원하는 USB 메모리 가서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뭐 해라? 붙여넣기. 그러면 복사가 되니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먼저 볼게요. 이 포토샵 CS4에 가보시면 여기 설치 방법이 있어요. 설치 방법. 설치 방법이 있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요거 여기 5번은 또 팔아먹었네. 6번은 안 하셔도 돼요. 5번은 팔아먹었는데 6번은 안 하셔도 돼요. 자, 4번에 보면은 요 프로그램이 없을 거예요.
키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젠 대신에 뭐를 쓰냐면은 제 홈페이지 가시면 프로그램 자료실에 여기 아도비 포토샵 CS4 시리얼 넘버라고 있어요. 그렇죠? 예. 요거. 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통으로 블럭을 잡아서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해가지고 제품 번호 입력하라는 곳이 나오면 그때 붙여넣기 해서 해보세요. 그래서 얘를 했더니 안 돼. 그럼 밑에 거 해보시고, 밑에 거 안 돼. 세 번째 거 해보시고. 그 중에 하나는 뭐가 돌아가니까는. 그거는 제품 번호 어디에 있습니까? 포토샵? 프로그램 자료실, 아, 프로그램 자료실. 예, 74번. 그렇게 쓰시면. 5 같은 건 됐냐? 그게 안 아, 제품 번호가 서로 달라요. 5, 6, 다 사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예. 해서 쓰시면 되니까는요, 여기 있는 설명 잘 보시고,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안 돼요 하시는 분은 못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이대로 했어요. 제가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저도 제 컴퓨터에다 설치해 봤어요. 되더라고. 다른 집도 이대로 하니까 된대요. 그러니까 하시면 돼요. 예. 자, 일단은 아직까지 다운로드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데 그대로 두고, 자, 보세요. 지금 이 예제를 받아와야 되는데 예제를 지금 다운로드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46% 완료, 40분 남았다고 떠 있잖아요. 예제가. 그러면 예제를 오늘 다운로드 못 받으면 다음 시간에도 이런 현상이 또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가져오세요. 자, 교재 자료실에 가서 세 번째, 아까 성한당 거 이거 클릭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고 밑에 저장 버튼 누르실 거 아닙니까? 저장 버튼 누르시면 댁에서는 슉 하고 다운로드 돼요. 특히 기가로 인터넷 쓰시는 분은 몇 초면 돼요. 몇 초. 진짜 금방 다운로드 되니까 그렇게 해서 USB 메모리에 담아서 가지고 오세요. 여기서 담아서 쓰시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방법은 다 알려드렸어요. 이 책에 몇 페이지 있어요? 74는 못 들어갔거든요. 74 안 보여요. 어떤 거요? 74는 못 들어갔어요. 어? 74번은 못 들어갔어요. 14번이요? 74번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기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시면 74번 프로그램 자료실에 있어요. 포토샵 제품 번호라고. 예, 여기는 제품 번호를 복사해서 쓰시는 건데 그럼 돌아가니까 어서 오세요. 책에 다운받는 게 없습니다. 책에는요 어떤 거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예요? 예제. 이제 예제는요 한 장 넘겨보세요. 이렇게 우리 책에 표지 한 장,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오른쪽에 예제 다운로드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 다운로드 받는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시려면 여러분 성한당에 가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고 하셔야 돼요. 귀찮으실 것 같아서 제가 교재자료실에 링크를 걸어 놓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예. 자, 이제 포토샵 실행해서 수업 진행할 겁니다. 자, 인터넷은 닫고요. 자, 밑에 다운로드 받는 거 있죠? 밑에 다운로드 받는 거 있어요. 예, 취소하세요. 인터넷 창에서 지금 다운로드 받고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취소하시고 대신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가지고 오세요. USB 메모리로. 지금 삼천이가 한 돈 100만 원짜리. 자, 인터넷 창 내려놓고요. 시작 버튼 누르시면 모든 프로그램에 아도비 디자인 스탠다드 CS5라고 있을 거예요. CS5. 거기 보면 포토샵 CS5 64비트가 있고 CS5 그냥 있을 겁니다. 그럼 CS5 64비트 말고 그냥 CS5를 클릭하세요. CS64비트인데. 64비트 밑에 CS5라고 그냥 있을 거예요. 예, 그거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포토샵 창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닫아볼게요. 보세요. 여기에는 이렇게 브릿지,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포토샵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포토샵이에요. 3개 세트예요. 3개 세트. 여기다가 이제 무슨 뭐 플래시도 사용하고 드리미보드 사용하고 모두 하고 하려면 또 패키지가 늘어나죠. 그렇죠. 패키지에 따라서 단품이냐 패키지냐, 패키지도 풀 패키지냐 일부 패키지냐, 그에 따라서 달라지는, 한정식 풀 코스냐 대충 코스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센터에서는 요 3가지만 보통 수업을 하니까 3가지짜리를 산 거예요. 요거 가지고 이제 실행하는데, 보시면 64비트짜리가 있고 64비트 아닌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 강의실 컴퓨터가 메모리가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면 64비트를 설치하면 버거울 수도 있어요. 뭐 우리 수업하는 건 지장이 없는데 막 포토샵으로 막 많은 작업을 하면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래 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64비트 말고 32비트로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CS5라고 뜨고요.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실행을 할 때 영어로 뭐가 자잘자잘 나왔었죠? 영어로. 못 보셨어요? 포토샵을 실행하면 조그만 창이 하나 뜨면서 뭐가 글자가 막 나타나잖아요. 그때 우리말로 나타나면 한글 포토샵이고 영어로 나타나면 영문이에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를 이제 실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있으니까는 얘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너 이정민 맞냐? 라고 묻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냥 스킵. 안 하겠다. 그냥 나는 온라인으로 연결하지 않고 그냥 쓰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여기 제일 왼쪽에 보시면 화살표 2개짜리 보이세요? 오른쪽에도 보면 화살표 2개짜리 보이세요? 근데 오른쪽을 향한 게 있고 왼쪽을 향한 게 있죠? 눌러보세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을 가리키면, 오른쪽을 가리키면,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얘는 안쪽이냐 바깥쪽이냐를 따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안쪽을 바라보겠다 그럼 안쪽으로 펼쳐지고요. 바깥쪽을 가겠다 그럼 줄어들죠. 그렇죠. 왼쪽 요거는 바깥쪽을 가겠다 안쪽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자, 보이세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보시기 편한 대로 쓰시는 겁니다. 얘를 갖다 버리지는 마시고 일단 이렇게 해놓고 쓰시면 되는데, 특히 왼쪽 거는요 이렇게 한 칸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2칸으로 나오는 게 편하다 그래요. 왜?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기가 길면 목이 아프고요, 짧으면 수월하거든. 그래서 자, 교재 7페이지. 교재 7페이지를 보시면은 시작 모든 프로그램에 가서, 예, 여기 가면 어떤 사람은 여기에 설치가 된 사람도 있고 여기 우리는 여기 가서 여기서 설치했잖아요. 실행했잖아요. 포토샵만 달랑 설치하면, 포토샵만 단품으로 설치하면 여기 떠요. 근데 패키지로 설치하면 묶음으로 보여요. 네. 그냥 뭐 그거는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본래 바탕화면에는 없어요. 바탕화면은 없는데 누가 꺼내놨었나봐. 우리 전선생님 자리에는 누가 꺼내놨었나봐. 예. 이렇게 해서 포토샵이 실행된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파일, 에디트, 뭐 이미지, 레이어, 셀렉트, 필터. 근데 다 흐리죠?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그림 불러온 게 없잖아. 뭐를 불러와야 얘를 꾸미던 고치던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허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파일에 가서 열기
오픈이 열기죠. 뉴는 뭐죠? 새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뭐 불러와야 뭐 세이브를 하겠죠. 여기 세이브도 안 되지. 왜? 열어놓은 게 없으니까. 열어놓은 게 있어야 뭐 프린터로 인쇄를 하던 말든 하겠죠. 자, 그러면 뉴는 뭐냐? 뉴 한번 해보세요. 뉴 하셨어요? 자, 포토샵을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격증 시험에서는 뭐 400에 500 픽셀로 만들어서 A라는 그림 가져와서 B라는 그림 가져와서 C라는 그림 가져와서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며가지고 막 예쁘게 만들어서 저장해서 제출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4개를 해. 1급은 1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4문제를 작업하는데 그림이 한 20개가 들어가요.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로 뭐 할 거냐면 그냥 내가 찍은 사진을 꾸밀 거거든. 그때는 뉴를 안 하고요. 파일에 가서 오픈, 열어서 작업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시안을 하나 만들 거야. 이렇게 책 표지를 만들 거야. 근데 책 표지가 가로가 20cm래. 그럼 20. 세로는 30cm래. 그럼 30 cm로. 처음에 내가 만들 게 가로 20에 세로 30짜리야. 그럼 20에 30이라고 쓰고 OK를 누르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떠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그림을 가져와서 꾸밀 거라고. 자격증 시험은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간판집에서 현수막집에서 간판을 만들 거 아닙니까? 현수막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만들어 달라고 봤더니 가로 2m, 가로 3m, 높이는 90cm 이렇게 만들어 달래. 가로로 길게. 그러면 가로가 300, 높이는 90 이렇게 되겠죠. 그럼 화면에 길쭉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무슨 뭐 이번에 뭐 시도 뭐 국회의원 선거하지 않습니까? 그 뭐 예비 후보 암흑에 뭐 국민을 위해서 뭐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쇄하는 거지. 현수막에다 막 천에다 인쇄해서 확 벽에다 걸어놓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지금처럼 파일에 가서 뉴를 하는 거예요. 뉴를 하면 이렇게 크기를 이제 지정하죠. 근데 여기 다시 한번 해보세요. 파일에 가서 뉴 다시 해보시고 센티미터 말고 현수막 하는 사람은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로 해요. 밀리미터. 센티미터로 바꾸면 밑에도 센티미터.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꾸면 밑에도 밀리미터. 근데 보통 픽셀을 많이 해요. 자격증 시험은 픽셀을 하래. 픽셀. 그래서 너비는 400, 높이는 500 이런 픽셀로 하래. 가로가 400, 높이가 500, 위드는 400, 하이트는 500. 그러면 400에 500이 얼마나 크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센티미터는 아시잖아. 근데 픽셀은 헷갈리시란 말이에요. 헷갈려. 자,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 화면은 가로가 1280이에요. 픽셀이. 제 화면은 가로가 1024예요. 자, 보여드리면 여기 바탕화면에서 화면 해상도를 보면은 이렇게 해상도가 보이거든요. 가로가 1024, 세로가 768.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저는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이렇게 놓으면 글자가 너무 작게 보이거든, 여러분한테. 그래서 글자를 크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좀 줄여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포토샵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픽셀이라는 거는 바둑판, 모눈종이 이렇게 가로, 세로 잘라놓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화면은 가로가 1280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눈종이를 1280으로 쪼개놨다 보시면 돼요. 디지털 TV 있죠? 가정에 있는 40인치짜리 디지털 TV는 가로가 1920이에요. 1920. 그러면 400은 어떤 거예요? 이 화면에 여러분 1280이었으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가로가 1280이니까 400이면 3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3분의 1이 좀 넘겠고. 그래서 OK를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100%라고 써있죠? 근데 아까 거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 거는 가로 20cm, 밑에 세로가 30cm인데 66.7%로 저는 보여요. 여러분은 몇 %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는 만약에 큰 화면을 쓰면 어떻게 돼? 큰 화면. 가로가 3m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다 안 보이겠죠? 그때는 20%로 줄여서 보이거나 뭐 10%로 줄여서 보일 거라고. 그럼 이제 또 얘를 확대해서도 봐야 되고. 모니터를 3m짜리 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는 구간 확대해서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뭐 눈사람도 그리면 좋겠는데 눈사람 그리는 기능이 없어요. 눈사람을 그릴 수가 없어요. 포토샵은 뭐냐면요, 그린 그림을 가져와서 뜯어 고치는 프로그램이에요. 포토샵은 여기다가 내가 멋있게 뭐를 만들어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 멋있게 산수화도 그리고 이런 게 아니라, 사진을 찍었단 말이야. 결혼식장에서 찍은 신랑 신부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는데 보니까는 여기 이렇게 번졌어. 화장이 안 이쁘잖아요. 그럼 그거를 싹 지워주는 거지. 장수 사진을 찍었는데 막 주름이 너무 깊게 파여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서글퍼 하시더라고. 주름을 조금만 줄여달래요. 확 펴드릴까 했더니 싫대. 낯설어서. 조금만 주름을 너무 깊게 짜글짜글 펴 있으니까 그거를 살짝만 좀 줄여달래. 그리고 검버섯 많이 펴서 안 이뻐요. 그거 좀 어떻게 좀 깨끗하게 해주면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 그럼 그런 거 싹 깨끗하게 지워드리면 예쁜 영정사진 나오잖아요. 장수사진. 그렇게 해서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럴 때 쓰는 프로그램이 바로 포토샵입니다. 자, 요거. 여기 보면 언타이틀 1, 언타이틀 2라고 되어 있는데, 언타이틀 2라는 글자 보이세요? 보이세요? 얘를 마우스로 잡아 살짝 당기면 뭐 이렇게 뚝 떨어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를 띄우면 따로 돌아요. 이렇게 따로. 얘도 이렇게 잡아 당기면 따로 돌아요. 이렇게. 얘 따로, 쟤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보이죠? 이게 따로따로 할 수 있고, 또 얘를 슬쩍 싹 올리면 이렇게 파랗게, 주변이 파랗게 보이거든요. 그때 놓으면 안으로 쑥 들어가요. 그럼 쑥 들어갑니다. 순서는 마우스 끌고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1번, 2번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또 하나, 요거. 왼쪽에 가보면 요렇게 화살표가 보이고 밧줄 그림 같은 거 보이고, 뭐 연필인지 스포이든지 뭐 데일밴드 같은 것도 보이고, 붓 같은 것도 보이고, 스탬프 같은 것도 보이고, 여기 펜촉도 보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작업을 안 하실 때는 항상 요 화살표 얘를 눌러 놓으세요. 잘못해서 딴 거 눌렀다가 얘를 건드려 버리면 난감해져. 이제는 난감해진다고 이게. 그러니까는 항상 얘를 이렇게 여기 화살표에다 선택해 놓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필요 없으면 뭐 하면 되죠? 닫으면 되죠. 뭐. 닫았어. 닫으면 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파일 불러오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에 가서 오픈 누르면 되는 거라 그랬죠, 아까요. 우리는 새로 무슨 현수막 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찍은 사진 가져와서 꾸밀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 하지 말고 오픈하면 돼요. 근데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컨트롤 O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컨트롤 O 하면 어떻게 돼요? 컨트롤 O 하면. 근데 컨트롤 키가 몇 개 있어요? 키보드에 컨트롤 키가 몇 개 있냐고. 두 개 있죠? 근데 오른쪽에는 컨트롤 키 누르고 O를 누르면 딴짓거리예요. 오른쪽 컨트롤 키는 안 먹어요. 왼쪽 것만 먹어요. 그래서 컨트롤 O를 누르려면 두 손이 가야 되네. 한 손 왼손 가지고 컨트롤 O 누르려면 이게 너무 벌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손이 가서 컨트롤 O를 누르려면 귀찮잖아요. 그때는 여기를 땅땅 두 번 누르면 열기가 돼요.
그러니까 파일에 가서 오픈해도 되는데 그냥 여기 바탕화면이라고 하죠. 포토샵 여기를 땅땅 2번 누르면 뭐를 열어드릴까요? 하고 떠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열어야 돼요? 라이브러리 사진 폴더로 가볼게요. 사진 폴더 라이브러리 사진 폴더. 그럼 사진 샘플이 있을 겁니다. 사진 샘플 여기 이렇게 사진 샘플 있죠? 예. 여기 펭귄 있네. 펭귄 배에다가 낙서를 해볼까? 여기 그 코알라 눈이 있는데 안경 같은 걸 씌워볼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거죠. 자, 동물 애호가한테 또 혼나겠는데? 펭귄 열어볼게요. 펭귄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몇 프로로 열렸대요? 전 66.7%로 열렸어요. 그러니까 100%로 열 수가 없다라는 거죠. 100%로 열려니까 화면이 작아. 화면이 큰 거, 해상도 큰 거를 쓰면 100%로 열리겠죠. 자, 얘를 확대하고 싶어요. 확대. 여기 돋보기 보이세요? 돋보기를 가지고 여기 왼쪽에 있는 펭귄을 클릭을 하면 근데 이거를요 꾹 누르고 있으면 안 돼요. 자, Alt키 누르고요. Alt키 누르고 클릭 해보세요. 그냥 클릭하면 뭐가 된다? 돋보기니까 확대가 되는 거고요. 이때 돋보기를 마우스를 꾹 누르고 있으면 그냥 쭉 확대가 돼요. 확대가 됐어요? 더 이상 확대가 안 될 때까지.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뭐가 있죠? 자, 보세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식으로 하나씩 보이죠? 이렇게는 확대해 놓으셨습니까? 이 하나하나를 픽셀이라 그래요. 픽셀. 그러니까 모는 종이처럼 하나씩 색깔을 칠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디카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착각 찍잖아요. 사진을 찍으면 얘가 이렇게 사람 얼굴을 확대해 가지고 색깔을 매기는 거야. 그래서 이대로 저장해 주는 거예요. Alt키 누르고 다시 꾹 누르고 있으면 다시 축소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확대를 안 하고 축소를 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펭귄 제대로 예쁘게 나왔잖아요. 근데 확대해 보면 다 네모난 점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네모난 점으로. 그 네모난 점을 뭐라고요? 픽셀이라고 부른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자, 지금 돋보기로 가 있죠? 예. 자, 여기 다시 화살표로 바꿔 놓고요. 자, 컨트롤 키, 쉬프트 키 하고요. 알트 키 있죠? 키보드 왼쪽에. 쉬프트하고 알트 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에 보면 휠이 있어요. 휠. 마우스 가운데 바퀴 굴리는 거 있잖아요. 굴려보세요. 위로, 아래로. 그럼 확대가 돼요? 내리면 축소가 됩니까? 예, 이렇게 해서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돋보기를 가지고 클릭해서 확대, 다시 Alt키 눌러서 축소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게 귀찮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 저거 눌러? 그때는 Shift,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위아래로 굴리면 확대 축소가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휠을 굴리면 위아래로 움직이죠. 위아래로 움직여요. 그렇죠? Alt키만 누르고 해도 돼요. 해보세요. Alt키만 누르고 휠을 위아래로 굴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굴러지나요? 자, 그 상태에서 휠을 굴리면 그냥 휠만 굴리면 어떻게 돼요? 위아래로 움직이죠. 위아래로 움직이죠. 여기 있는 거 갖고 마우스로 이렇게 올리고 내려도 되는데 언제 꼭 여기를 가냐고. 그냥 휠을 굴리면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좌우로 움직일 때도 있죠. 자, 보세요. 좌우로 움직이나요? 컨트롤 키 누르고 휠을 굴리면 좌우로 움직입니다. 위아래가 뭔가? 위아래는요, 그냥 휠. 보세요. 얘가 확대가 돼 있어야만이 위아래로 굴러가는 거고요. 확대가 돼 있지 않으면 굴릴 게 없죠. 확대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위아래로 굴리면 휠. 그때 쉬프트 키를 누르고 위아래로 굴리면요, 되게 빨리 움직여요, 위아래가. 쉬프트 키를 누르고 위아래로 굴리면은 휠을 굴리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굴리잖아요. 이렇게 굴리면은 되게 빨리 움직일 거예요. 휙휙휙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위아래 휠을 굴리면은 좌우로 움직이죠. 이때 컨트롤 같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또 좌우가 휙휙 움직여요. Alt 키를 누르고 굴리면 뭐가 된다 그랬죠? 확대 축소가 되는 거죠. 이때 Shift 키를 누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되게 휙휙 움직여요 또. 예. Shift는 엑셀인가 봐. 엑셀레터.